동료들과 구명보트를 타고 구조될 가능성이 없이 태평양을 21일이나 떠돌았던 에디 리켄베커에게 그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만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죠. 타임의, 타임의 과달카날에서 다친 병사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 폭탄 파편을 목에 맞은 그는 7번이나 수혈을 받았다. 그가 쪽지를 써서 의사에게 물었다.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그럼요 라고 답했다. 그는 또 쪽지를 썼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그는 다시 쪽지를 썼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 거지? 이 당신도 당장 걱정을 멈추고 자문해보라. 도대체 내가 뭘 걱정하는 걸까? 아마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일 중에 중 90%가 좋은 일이고 10% 정도만 좋지 않은 일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쪽 90%에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무시하면 된다. 걱정하고 억울해하며 위기양을 앓고 싶다면 좋지 않은 쪽 10%에 집중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90%는 무시하면 된다.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영국의 많은 청교도 교회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우리도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은혜를 후하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는 지독한 염세주의자였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통하게 여긴 나머지 생일마다 상복을 입고 단식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영국 문학 사상 최고의 염세주의자는 끝을 모르는 절망에 빠져 살면서도 유쾌함과 행복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찬양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적절한 음식이라는 의사, 고요함이라는 의사,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의사다라고 말했다. 당신과 나는 이 즐거움이라는 의사를 하루 중 아무 때나 진료비 없이 만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엄청난 부에 관심을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의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경향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정쟁과 질병보다 더 큰 재앙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뉴저지주 패턴스 19번가 300번지에 사는 존 파모의 사례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는 괜찮은 사람에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날 뻔했다.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군에서 나온 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요. 처음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머지않아 문제가 닥쳤습니다. 원재료와 부품을 구하기가 원재료와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사업을 접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변해서 불평쟁이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심술과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는 행복한 가정마저 잃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요. 하루는 한 직원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젊은이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존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 걱정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보여요. 회사 문을 잠시 닫는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랍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고마워할 일이 널려 있는데도 당신은 항상 궁시렁거리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저를 봐요. 팔이 하나밖에, 팔이 하나밖에 없고 얼굴 반쪽은 총에 맞아 날아갔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고 투덜거린다면 일은 물론이고 건강도 집도 친구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지요.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친구 루실 블레이크는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걱정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이었다. 나는 오래전 컬럼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단편소설 작법을 배울 때 루시를 만났다. 9년 전 그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당시 그녀는 애리조나주 투산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애리조나 대학교에서는 오르간을 공부하고 시내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제가 살던 데저트 월로우 목장에서는 음악 감상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파티, 춤, 야간 승마에 미쳐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문제였어요. 의사는 1년간 절대 안정을 취하며 누워 있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병원 침대 신세라니. 병자가 되고 죽을 수도 있다니. 저는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매사에 반항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의사의 말대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예술가 루돌프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비극처럼 느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요. 저는 차분한 태도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용기를 북돋는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평론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것들만 표현할 수 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때만큼은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즐거움, 행복, 건강처럼 삶의 의지를 불어넣는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제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랑스러운 딸아이, 시력, 청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음악, 책을 읽는 시간, 좋은 음식, 좋은 친구. 제가 명량해지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의사가 정해진 시간에 단 한 명씩만 병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일 정도였지요. 그 후로 9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이 침대에 누워 보냈던 1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보냈던 날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직도 아침마다 제가 가진 복을 세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도 저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방법을 익혔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루시 블레이크는 자기도 모르게 200년 전 사무엘 존슨이 깨달았던 것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사무엘 존슨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모든 사건의 좋은 측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1년에 1000파운드를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유명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무려 20년간 불안과 가난, 굶주림으로 시달린 후 결국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되고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대화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로건 피어서 스미스는 간단한 문장으로 커다란 지혜를 전했다.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으라. 둘째, 그것을 즐기라. 현명한 사람만이 두 번째를 성취한다. 이 설거지를 흥겨운 경험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보르그 hil드 달의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책 나는 보고 싶었다를 읽으라. 55년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성이 쓴 책이다.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눈마저 심한 상처로 덮여있다 보니 왼쪽 눈에 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모든 것을 보아야 했다. 책을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고 눈은 가능한 한 왼쪽으로 흘려 잔뜩 찌푸려야만 겨우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을 거부했고 보통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어린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사방치기를 하며 놀고 싶었지만 땅에 그려놓은 줄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무릎을 꿇고 땅에 눈을 가까이 댄 다음 줄을 따라 기어다녔다. 그렇게 땅에 그려진 줄을 모두 외우자 금세 사방치기의 고수가 되었다. 집에서는 주로 책을 읽었는데
글씨가 큰 책에 눈을 바짝 대고 읽다 보니 속눈썹이 책에 닿아 사각사각 소리를 낼 정도였다. 학위도 2개나 된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미네소타주 트윈밸리의 작은 마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 있는 어거스타나 대학의 언론학 및 문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13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쳤고 틈틈이 여성 클럽에서 강연을 했으며 책과 저자를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마음속 한편에는 눈이 완전히 멀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나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만큼 쾌활한 태도를 지녔다. 그러다가 1943년 그녀의 나이 52세 때 기적이 일어났다. 유명한 메이어 클리닉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이제 전보다 40배나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 앞에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새롭고 신나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설거지를 할 때마저 흥겨웠다. 나는 설거지통에 하얗고 푹신해 보이는 거품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손을 담은 손을 담은 작은 비누 거품을 잡는다. 거품을 빛에 비추어 보면 작은 무지개가 형형색색 빛난다. 부엌에 난 창으로 내다보면 참새들이 펄펄 내리는 눈 사이로 제빛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광경이 펼쳐졌다. 비누 거품과 참새들을 바라보며 큰 기쁨을 얻는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책을 끝맺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고 거품 속에서 무지개를 보며 눈 속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본다는 이유로 신에게 감사한다고 상상해보라. 당신과 나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니 말이다. 걱정을 멈추고 새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5장.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사는 법. 노스캐롤라이나 마운트 에어리에 사는 이디스 엘르드 부인이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어렸을 때 저는 예민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뜩이나 살이 찐 데다 뺨이 통통해서 실제보다도 더 뚱뚱해 보였죠. 엄마는 고루한 분이어서 예쁜 옷을 입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기셨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옷은 입을 수 있지만 작은 옷은 찢어지기 마련이란다. 그러면서 엄마의 생각대로 입히셨어요. 저는 파티에 가본 적이 없고 즐거움이라고는 아예 모르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야외 활동을 꿈도 꾸지 못했고 심지어 체육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수줍어 했거든요. 저는 제가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고 여겼으며 누구도 저와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 되고 나서는 저보다 몇 살 많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침착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했죠. 나는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저만의 세계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안으로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나머지 짜증을 부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피했지요. 그러다 보니 초인종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알아차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남편과 함께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억지로 유쾌한 척하고 과장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며칠이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엾은 이 여성의 삶이 달라진 계기가 있었다.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하던 중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쳤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은 맞지 않는 방식에 억지로 저를 맞추려 애썼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제 성격을 곰곰 생각해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장점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색상과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제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손을 내밀어 친구도 사귀었죠.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 가입했다가 어떤 일을 맡게 되어 얼어붙었던 일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지금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저는 제가 힘들게 얻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네 모습으로 살아가라.